아동의 평균 눈높이 120cm를 위한 변화. 아동 권리의 이해. 변화의 시작. 관점. 안녕하세요. 국제아동인권센터 정병수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친구들과 모여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들에게 한 성인이 다가가 노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처음 아이들은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성인을 보며 의아해하지만 정말 돈을 주자 자신들의 놀이가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내려가고 더 이상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아이들은 자신의 추억이 가득했던 공원을 떠나게 됩니다. 매일 소란스럽게 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곳에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집 앞에 있는 공원을 옮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도 있겠지만, 관점을 바꿔 공놀이를 하는 아이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석한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편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화가 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동네 공원에서 즐겁게 놀던 내적 동기의 절정 경험을 돈이라는 물질의 보상과 만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이득이 없으면 마다하게 되는 외적 보상에 의한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결정적 삶을 살던 아이들이 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만 공놀이를 하게 되었다면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공놀이가 아닌 공노동이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 생각해보니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건이나 사물 등을 대하는 인식이나 태도, 감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일상 속 경험을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동의 관점이 반영되지 않은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둘러볼까요? 횡단보도, 출입문, 화장실, 계단, 안내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누구의 관점이나 입장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평균 키는 120cm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아동이라고 가정하고 120cm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일상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계단이 너무 크거나 높지는 않으신가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불편은 없으신가요? 주차된 차들로 시야가 가려지시지는 않나요? 공공기관의 안내 데스크는 너무 높지는 않나요?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가 너무 짧지는 않나요? 학교 급식을 먹기 위한 숟가락과 젓가락이 너무 크지는 않나요? 버스 손잡이는 잡으실 수 있나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 시선이 위협적이라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이끌어가는 이들은 대부분 성인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살아가기에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성인의 관점에서 구성된 도시 환경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동 친화 환경으로 변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관점과 의견이 반영된 환경 조성. 우리나라에서는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 도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의 10가지 원칙 중 첫 번째가 바로 아동 참여입니다. 아동의 참여는 자신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일부 아동들과 몇 차례의 토론회를 갖거나 공식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도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동의 관점과 의견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동의 관점과 의견이 반영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귀 기울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동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가 필요한 것이죠. 혹시 존 세스카의 그림책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보셨나요? 이 책은 우리에게 익숙한 아기돼지 삼형제가 늑대에게 공격받게 되었다는 사건에 대해 늑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동일한 사건이나 사물도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문학작품에 대해 배우며 작가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다양한 관점을 배우셨죠.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등 바로 작가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서술자가 누가 됐냐에 따라 익숙하던 이야기도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1인칭 성인 시점에서는 훌륭한 문제 해결이었지만 1인칭 아동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친구들과 함께 즐거웠던 공놀이가 공노동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이야기가 됩니다. 일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은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령 사춘기에 들어선 아동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고민이 있을 때 문을 꽝 하고 닫고 들어가다가 입을 다물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마치 다른 친구의 이야기처럼 지나가듯 말하며 반응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 나름의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1인칭 성인 시점에서 이를 바라보면 못마땅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제 고민을 듣고 어찌할 바를 알려주세요. 라고 의젓하게 논리적으로 먼저 나서서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1인칭 부모 시점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혹여 이해가 안 가는 언행을 접하시면 화를 내지 말고 1인칭 아동 시점으로 상황을 해석해 보시면 분명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 친화에서 친화란 사이좋게 어울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동 친화 환경은 아동과 사이좋게 어울리는 자연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성인의 관점과 개입은 때로는 이러한 어우러짐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아동 친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혹은 개입을 해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동과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길 바라신다면 1인칭 성인 시점에서만 바라보고 결정하던 것을 1인칭 아동 시점이나 때로는 3인칭 아동 시점 등 아동의 입장을 고려한 다양한 시점으로 살펴보는 연습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